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제 메뉴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류 제출하기를 구현을 해볼 건데, 자, 이거는 딱 봐도 그냥 A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 내부 적고 여기 A 하나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을 뭘로 하면 클래스 btn 고 서브밋이라 하겠습니다. 서브밋이 뭐예요? 제출하기라는 이름이죠. 그죠? 여기다가 서류 제출하기. 자,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레이아웃 좀 바꿀게요. 자, 그럼 서류 제출하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자, 탑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 안에 있는 btn 고 서브밋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강사님 이거 옐로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색상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이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색상이 나와요. 보이죠? 이렇게 요 색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서류 제출하기 버튼에 이런 식으로 색상이 입혀지겠죠? 자, 근데 이 녀석이 키가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녀석 키가 왜일까요? 그죠? 컨테이너한테 지금 플렉스 준 상태잖아요. 컨테이너는 지금 H풀 줘가지고 부모 높이를 받아온 상태에서 플렉스기니까 자식들이 뭐예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수직 정렬 시켜주면 되는데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렉스 줘가지고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얘는 단독적으로 지금 플렉스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가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만 만들게요. 온라인 아이템 저 있지? 있다. 자, 셀프 센터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온라인 셀프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온라인 셀프 센터가 뭐죠? 얘는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플레이그라운드 제가 이거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 자, 얘는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아이템즈는 부모한테 주는 속성,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면 얘는 아이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신에 그거 하려면 부모가 플렉스 해야 됩니다. 부모가 플렉스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온라인 셀프를 주면 되겠죠. 셀프 센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넣게 되면 얘가 알아서 정렬이 됩니다. 참고로 셀프 센터가 됐기 때문에 얘가 수직 정렬이 되면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높이가 최소화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름을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기초해서 이름을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셀프 센터를 여기다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뭐 해야 돼요? 살짝 여기다가 패딩도 좀 부여를 할게요. 15픽셀 정도. 그러면 조금 두꺼워지겠죠.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도 한 20픽셀 줘볼까요? 20픽셀? 25픽셀. 좀 둥그러야 되니까 이 정도. 살짝 비슷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메뉴 사이를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2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서류 제출하기도 끝났어요. 서류 제출하기도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있어요. 요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얘도 클릭해보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여기 지금 보면 안 보이는 이유는 얘가 지금 검정이라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 녀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얘는 뭐 클릭하는 요소가 아니니까 저는 여기다가 div를 하나 만들게요. div. 그러니까 클릭하는 요소가 아니죠, 그죠? 저 마우스,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이 없잖아요. 손가락 모양이 없다는 거는 A로 감싸져 있지 않다. 그래서 div라고 일단 감싸고,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단독적으로 쓰지 않고 저는 스판으로 하나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쓰는데 얘는 클래스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글로브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글로벌 해도 되고 글로벌 할게요. 그냥 글로벌을 할까요? 글로벌.
글로벌 여기 맞나? 글로벌이 글로벌 저도 이 단어를 잘 몰라요. GLOBAL GLOBAL이랑 이렇게 지구 모양이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모양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었는데 지금 이제 뭐 안 보이진 않죠. 아마 이게 지금 색상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탑바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글로벌 아이콘 안에 있는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이렇게 쓸게요. 이 녀석한테 컬러를 블랙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 블랙. 컬러 블랙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이게 사이즈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헤이트 한 30픽셀, 위드를 3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이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나?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블랙을 줬고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줬나? 백그라운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높이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 된다고? 자, 한번 디스플레이 블록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게 간혹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얘는 SVG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거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줬나만 잠깐 볼게요. 글로브 이미지를 어떻게 줬더라? 얘는 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이게 들어가 있나? 이게 안 들어가 있구나. 아마 지금 이제 색상이 안 들어가서 지금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폰트썸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지금 이제 간혹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를 다 썼다 해서 이미지가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런 것처럼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일단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폰트썸 아이콘으로 대체를 해도 돼요. 그래, 생각난 김에 폰트썸 아이콘으로 대체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폰트썸 지금 안 쓰고 있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기본적인 것만. 요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 비슷하게라도 해볼까요? 그래요? 한 김에 그래도 건든 김에 합시다. 글로. 자, 폰트썸은 어떻게 가져오냐면, 폰트썸 여러분들 알려드렸냐? 안 알렸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줄 알았어요. 다른 수업은 헷갈려. 그러면 이건 생략합시다. 제가 생략할게요.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제출하기는 어쨌든 완성이 됐어요. 서류 제출 버튼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서류 제출하기는 했으니까 이미지를 넣을 건데, 자, 일단 헤더 안에 여기는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여기잖아요. 중단 부분. 참고로 여기는 요 글씨는 구현 안 할 겁니다. 따로 이미지까지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얘도 보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가져오냐? 얘도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언 이미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뭘로 들어가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미지를 넣는 방법으로 배울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요거를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바디가 있어요. 이건 최상의 엘리먼트가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자, 헤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헤더로 만들었잖아요. 헤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나중에 푸터라는 게 들어옵니다. 헤더랑 이거 푸터 사실 배웠잖아요. 플렉스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보통 헤더랑 푸터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섹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안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헤더는 끝난 거예요. 헤더를 접고, 자, 여기다가 섹션, 그 다음에 저는 섹션 1을 할까요? 섹션 탑 이미지를 할 거예요.
아니다. 섹션 1이라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이름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미지가 중앙에 모일려 있죠, 그죠? 지금 보면 너무 넓게 퍼지지 않고 여기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컨테이너를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탭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미지가 삐져나갔죠. 왜 삐져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 블럭이고, 그리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너비랑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너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미지가 굉장히 커서 그 컨테이너를 삐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한테 컨테이너를 빠져나가지 말고 너는 부모에 맞춰져서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라. 그러려면 이미지한테 보통 뭘 줬죠? 우리가? 자, 이미지한테 너비 100% 디스플레이 블럭 줬죠.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제가 고양이 이미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W 풀, 그 다음에 블럭이라고 이렇게 줄 건데, W 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드 100%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H 풀 줬던데, 자, 여기 밑에다가 만들게요. W 풀. 자, 너비 10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럭이니까 플렉스 위에다 둘까요? 자, 여기다가 블럭. 얘는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이에요. 디스플레이 블럭.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컨테이너에 딱 알맞게 갖춰지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너비는 누가 결정한다? 부모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가 곧 너의 넓이다 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를 넘어가 안 되잖아,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제가 인라인 블럭의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양옆에 있는 배경색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양쪽에 색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색. 그럼 얘도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요거 클릭해 보면 아마 색상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인가? BG 메인. BG 메인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FFE400 해가지고 색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섹션 1 말고 좀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션 탑 이미지라고 좀 이름을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컬러를 줘야 되는데, 자, 컬러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저는 맨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이제 FFE400 요거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당연히 근데 색상이 요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색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G, FE BG 메인이 아니고 메인 아티클. 카카오 컨텐츠. 가끔씩 색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모듈 컨텐츠, 인트로 메인, FE BG 라인. 이건 라인이고. 여기 있네요. FFE, F6B 요거 있네요. 요거. 자, 그러면 요 색상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색상이 비슷하게 맞춰지겠죠. 됐죠? 됐어요. 그러면 색상이 맞춰지긴 했는데 지금 요것도 레이아웃 변경을 해볼게요.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는 요만큼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삐져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는 어디까지예요? 사실 이미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 하얀색 부분까지가 그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지금 이미지가 이만큼이고 이 색상이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요 컬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요만큼 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미지의 너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션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섹션이 이렇게, 일단 이미지부터 그릴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섹션이 어떻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지 너비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얘의 높이, 이 섹션의 높이를 강제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당연히 삐져나가겠죠?
삐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삐져나가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뭐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한테 높이를 한 720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럼 720 주니까 이 정도 오네요. 이 정도. 이거를 이제 좀 이제 맞춰야겠죠. 670 뭐 50 그러면 50 정도 주면 살짝 안 맞네요. 그러면 이거를 살짝 올리면 되겠죠. 한 48 정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섹션의 이미지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섹션의 너비는 이미지 너비만큼 커진 거잖아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얘 높이를 강제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빠져나간 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얘 높이만 줄였기 때문에 마치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우리 거에 오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게티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건데 제가 이거를 요 보더 바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디 있어? 요거를 좀 키워볼게요. 얘를 한 100픽셀로 키워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보더 바텀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화면을 줄여요. 화면을 줄이고 이 뒤에 밑에 스크롤바가 생겼는데 스크롤바를 당겨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초에 저는 탑바한테 보더 바텀을 줬단 말이에요. 탑바한테. 그죠? 그러면 탑바는 지금 너비가 있어요, 없어요? 탑바에 너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탑바에 너비 존재하지 않아요. 보더 바텀 줬는데 탑바에 이 보더 바텀이라는 거 결국에는 누구 거예요? 탑바 거잖아요, 그죠? 탑바에 있는 보더 바텀인데 지금 너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얘가 이렇게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탑바의 너비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오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너비가 오토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비가 최대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블럭은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블럭은 너비가 최대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즉 얘 너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디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인 바디가 결정하고 바디의 너비는 누가? ASML이 결정하고 ASML의 너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윈도우 화면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높이, 화면 너비를 얘가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탑바의 너비는 지금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너비는. 왜냐면 화면의 너비만큼 얘가 받아왔기 때문에 화면의 너비만큼 얘가 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섹션 탑 이미지의 컨테이너는 뭐예요? 이거는 얘 너비는 고정이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죠? 지금 1080픽셀로 고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섹션이 이만큼 있지만 섹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섹션이 이만큼 있고 그 밑에 지금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 컨테이너를 다시 그릴게요. 그리고 섹션이라 하고 부모의 너비가 사실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화면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요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요런 식으로. 왜냐면 얘 너비는 일단 화면 높이기 때문에 화면 높이만큼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삐져 나간 거예요. 삐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지금 결국에는 어디까지밖에 안 나온다?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왜냐면 얘도 지금 탑바도 결국에는 탑바 컨테이너도 너비가 정해져 있고 이 섹션 안에 있는 컨테이너도 1080픽셀로 다 고정으로 너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녀석들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네가 여기까지만 나오고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녀석한테 컨테이너를 이렇게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너비를 정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버리는 거야? 당연히 딱 끊겨서 나오겠죠, 그렇죠? 보더 바텀이 1080픽셀로 딱 끊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는 너비를 주면 안 돼요. 이 녀석한테 고정 너비,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정 너비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컴민 위드라는 라이브 클래스를 부여를 할 건데 컴민 위드는 일단 요거 자체는 여러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컴민 위드. 자, 여기다가 민 위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최소 너비예요, 최소 너비. 그죠? 민 위드는 최소 너비입니다, 최소 너비.
그러면 최소 너비를 1080 픽셀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니드 1080 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얘를 가진 애는 사실 넓어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얘는 줄어드는데 한계가 존재해요. 어디까지? 1080 픽셀까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얘를 안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를 다 지워볼게요. 얘를 지우게 되면 보더 바텀이 너비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비가 고정 픽셀이기 때문에 얘네가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얘네는 화면 높이라서, 그죠? 화면 너비라서. 그런데 여기다 컴미니를 주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어떻게 된다?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자유롭게 줄어들고 늘어났다고도 어떻게 어느 선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1080 픽셀까지는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1080 픽셀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다. 1080 픽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겠다. 왜냐면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자식이 삐져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도 당연히 뭐 줘야겠어요? 컴미니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야지 스크롤바가 이제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기고 화면을 이렇게 해도 여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주면 자식이 삐져나가던 안 나가던 나는 여기서 끝나버리겠다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컴미니들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컨테이너를 줬다 그러면 조상이나 부모한테는 컴미니들을 무조건 줘야 된다. 꼭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상 중에 컴미니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컴미니드는 단순하게 민 위드만 걸려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것만 보더만 1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메뉴를 간단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